남편과 저의 충돌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아이 키우는 것에 정답은 없지만 도무지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자꾸 마찰이 생기니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어요. 제가 틀린 거라면 수용하고 고쳐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 키움에서 예의 바르게 잘하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바라는 것이 없어 다른 건 가르친 것이 없어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맞벌이라 너무 바빠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학원을 보내왔고 공부는 하고 싶으면 하겠지 싶어 방목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 아이들이 사는 사회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예의는 기본, 공부는 물론이고 바른 자세, 바른 글씨, 바른 대답, 바른 청소 등등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분 동의하는 것이 있기에 학교 끝나면 영어 단어 5개씩 쓰고 하루에 하나씩 위인전을 보고 최소 3줄로 짧은 줄거리나 업적을 쓰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가 커서도 좋은 공부라 생각해서 동의하고 저도 옆에서 적극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대체적으로 잘 따라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하기 싫거나 약속이 있어 마음이 급한 날 글씨를 마구 날려 쓰는데 이럴 때는 아이 아빠가 많이 혼을 냅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예쁘게 잘 쓸 수 있는데 날려 쓰면 혼나야죠. 근데 문제는 이걸 매일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확인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또 비슷한 문제인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아빠한테 다녀왔다고 톡을 매일 보내라고 합니다. 아이가 위험할까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은 어린 둘째가 있어 전업이기에 늘 집에 있음에도 약속이 있어 놀러 나가기 전에도 나갔다 온다고 보내야 합니다. 까먹는 날이면 저랑 싸우고 아이한테도 차갑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오니 운전 조심하라는 톡도 하길 원하고 추우면 추운데 고생하라 이런 톡도 하길 원해요. 어느 집 딸이든 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연락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도대체 어느 집 아이가 아빠한테 학교 끝나고 또 놀러 가기 전에 카톡으로 보고하죠? 그런 집이 정말 있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알람을 맞춰서라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답 문제입니다. 단답을 절대 허용 안 해요. 응 이라고 하냐고요? 네, 아니요 등 이런 대답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밥 먹었어? 물어보면 네, 먹었어요. 숙제는 했어? 네, 했어요. 이건 했어? 아니요, 이제 하려고요. 등등 이런 식으로 꼭 대답을 해야 해요. 안 하면 큰일이 나요. 이것도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말 제가 잘못된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 문제도 자기 방 정리는 해야죠. 근데 바닥에 머리카락, 먼지 이불 털기 이런 것도 다 하길 원하고 검사도 하고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계속 잔소리해요. 그 외 식습관, 식사 예절, 핸드폰 보는 시간 이런 건 뭐라고 해도 제가 그냥 가만두는데 보일 때마다 허리 펴, 허리, 다리, 자세 이걸 종일해서 제가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교육이 맞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수용하고 받아줘야 하나요? 지난번에는 제가 둘째 재우는 사이에 청소 문제로 애한테 뭐라고 했는데 애가 남편을 팍 쳐다보면서 전 도대체 언제 놀아요?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한테 버릇없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혼을 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그만하라고 했고요. 그러고 저랑도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하는 건 훈육이 아니래요.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던지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훈육이래요. 밖에 나가면 식당을 가든 병원을 가든 어디서든 인사 잘하고 감사하다 하고 그래서 착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함께 읽어볼 예정이니 많이 부탁해요. 후기 진심 어린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이 심한 게 많네요. 좀 센 말들이 있어서 남편을 보여줄까 고민도 했는데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관하고 있는 저도 문제라는 반응들에 깊이 반성하며 남편과 더 깊이 대화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댓글 읽어보니 좀 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우울증이나 분노장애가 걸려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말 매우 걱정이 돼요. 남편과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아이와 대화하고 사과하고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중3 담임입니다. 님 남편이 교육 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애가 중학생만 돼도 난리 날 것입니다. 일단 남편분 강박장애 기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남편에게 아이는 통제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언제 우울증으로 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집은 마음이 편해야 하는 곳인데 아이는 어디서 마음이 편한가요? 단 한 군데도 아이가 쉴 곳이 없어요. 나는 언제 놀아요가 아이의 진심일 겁니다. 그리고 애 말이 틀린 데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정상이고 남편분은 성적에 대한 기대, 공부 압박, 인사 강요 다 때려치우세요. 본인도 그렇게 자랐는지, 만약 그렇게 자랐다면 본인의 기분은 어땠었는지 어디 가서 상담이라도 받으라고 하세요. 학교에 우울증 널렸고 교실에서 스스로에게 나쁜 짓 하는 애들도 널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따님 그렇게 돼요. 댓글 2. 집에 와서 그 집에 없는 사람한테 다녀왔다고 원격 인사해야 한다는 건 어느 세기 예의입니까? 어디를 가나 아빠한테 안부 연락하고 춥다 놀러간다 시시콜콜한 거 다 톡하는 딸내미 물론 있죠. 근데 그건 그냥 아빠랑 친하고 가까워서 아빠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애들이 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하면 그 로망 죽어도 실현 못합니다. 두 번째 사연. 정말 시댁은 시댁이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입니다. 시어머님은 말투는 되게 고상하신데 좀 돌려가기, 은근히 눈치 주기에 장인이세요. 막 남들처럼 막대 먹은 시어머니는 아니시지만 돌이켜볼수록 서러운 일 투성이라 써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30년 차 공무원이시고 시댁은 어머님은 주부, 아버님은 대기업 30년 차세요. 결혼자금은 28살 결혼해서 제가 5천 모으고 우리 집에서 1억 해주셔서 저 1억 5천, 시댁은 남편 31살 2천 모으고 시댁에서 8천 해주셔서 1억 해주셨고요. 저희 집에선 딸 기죽을까봐 그리고 저도 시댁에 빌빌거리기 싫어서 시댁보단 더 해갔고요. 그런데도 공평하게가 안 되고 제가 자꾸 빌빌거리게 되는 것 같아서 써봅니다. 먼저 결혼 전 시댁 친척 인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집이 더 해온 거 아시면서도 시어머니는 기본은 해야 한다는 주의이셨어요. 그래도 친척들한테 이불은 돌려야 하지 않겠니?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지 하시면서 예단으로 시댁 친척들 이불 세트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거부했습니다. 거의 반반 결혼인데 예단이 웬 말이냐 하고요. 그때 시어머니 불쾌해하시고 참 불편했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끝까지 안 해갔네요. 그리고 시댁 친척이 리조트를 운영하시는데 거기 놀러갈 겸 인사를 하러 가자고 하셔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리조트 숙박객들 객실 청소를 같이 하자 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인사드리러 간 건데 처음 보는 친척의 일을 도와주다니. 그것도 객실 청소라뇨. 이것도 제가 그걸 왜 해야 하느냐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식탐이 좀 있는데 저랑 둘만 있으면 자제가 되는데 자기 홈그라운드인 시댁만 가면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고깃집 가서 2인당 찌개 하나 시키면 저 못 먹게 자기가 먹던 밥부터 찌개에 부어버리고 자기 앞에 가져가서 허겁지겁 먹어요. 그래서 저는 먹을 게 없어서 찌개 하나 더 시키자 하면 시어머니가 제지하십니다. 아유, 충분히 먹지 않았니? 다들 배부른데 뭘 더 시키냐? 찌개를 꼭 더 시켜야 하니? 하시며 저를 돼지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허겁지겁 먹고 있는 자기 아들 보면서 첫사랑에 빠진 소녀 눈빛으로 우리 아들 너무 복스럽게 잘 먹어서 보기 좋지 않느냐고 계속 저한테 물으셔요. 대답 안 했더니 삐지신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집 갔을 때도 결혼 초에 어쩌다가 집게 잡아서 저 혼자 5명분 소고기 굽고 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 놈은 제 앞에 있는 소고기 가져가서 3점씩 한꺼번에 입에 쳐놓고 있더라고요. 전 먹지도 못해서 1인분만 더 시키자 하니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쌍으로 다들 배부른데 넌 왜 이렇게 많이 먹으려 하냐 하면서 눈치 주더라고요. 이 두 사건 이후 얼마나 남편이 배려 없는 놈인지 알았고 그거에 대해 대판 싸우고 제대로 교육시켰죠. 그 뒤로 다신 제가 고기 안 굽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후 앨범이 나와서 시댁이 들고 갔을 때 일입니다. 보통 빈말이라도 신부 예쁘다고 해주지 않나요? 근데 절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고모가 잘 나왔네. 시댁 사촌들이 잘 나왔네. 내 아들 너무 멋있네. 이런 말만 하시더라고요. 저 외모 평범하지만 못나진 않았고 신랑이랑 그냥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아들은 진짜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저도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었어요. 서로 뭐 퉁쳤다고 생각해야죠. 했네요. 그리고 남편은 처가댁 가서 자기가 먹은 밥그릇 치우는 일조차도 안 해요. 그냥 밥 먹으면 방으로 가서 드러누워서 핸드폰 만집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여기선 남편이 손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시댁 가면 손님이라 생각해서 일 안 하려고 했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설거지 하려고 하니까 신우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만 일하는데? 하고요. 딱히 누구를 지목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냥 설거지 하니까 조용해지고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지 엄마 설거지 하는 게 보기 힘들었으면 소리 지르기 전에 본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수시로 말씀하세요. 응응이가 기가 세서 우리 아들 잡혀 사는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남편도 바보인 게 고부 갈등 없으면 자기도 편할 텐데 갈등을 나서서 만들어요. 맞벌이인데 저녁에 제가 밥 차려줘서 맛있게 먹어놓고서는 어머님께 전화 오면 우리 먹을 거 없어서 배달 시켜 먹었어 라고 거짓말해요. 제가 갤럭시 탭, 옷 등등 비싼 선물을 사줬는데 어머님께서 이거 새로운 거네 예쁘다 하시면 자기가 샀다고 거짓말해요. 이건 진짜 왜 저러는 건가요? 그리고 결혼 후 시댁 친척 인사 갔을 때입니다. 하필 그날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고 저랑 시어머님이랑 불편하게 짝이 없는 시고모들만 남겨두고 남편이랑 시아버님은 놀러 나갔어요. 그 불편한 와중에 전 굽고 제사 준비하는 거 남편 없이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도 결혼 전에 없다가 결혼 후에 갑자기 생긴 거고요. 그날은 제사 때 분란 만들기 싫어서 넘어갔는데 또 제사 때 나 혼자 전 굽게 하면 명절 때 다시는 안 가거나 전 다 태워버린다고 했더니 그 다음 명절에는 남편이 나서서 같이 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난리 나긴 했지만요. 저희 집에서 반반 결혼 이상을 해가도 절대 평등해질 순 없는 건가요? 왜 결혼 전엔 남편 바보인 걸 몰랐느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결혼 전에 시댁을 2번 봐서 잘 몰랐어요. 그때도 좀 싸한 건 있긴 했는데 제가 예민해서 그렇겠거니 했고요. 남편도 둘만 있을 땐 배려도 잘하고 가정적이라 시댁만 가면 저렇게 상 바보가 될 줄 몰랐고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지만 우리 집에선 사이 오면 극진히 대접하고 애지중지하는데 시댁에선 왜 저를 볼 때마다 아들 아까워 죽으려 하고 당연하게 일 시키려고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이제 시댁은 1년에 2번 시부모님 생신 때만 가겠다. 명절엔 나도 우리 집만 갈 거다. 물론 너도 우리 집 생신에만 와도 된다 했어요. 다들 이렇게 사시나요? 저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도 서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네요. 이 정도는 분위기 싸하게 하지 말고 저 혼자 희생하고 넘겨야 하는 걸까요? 추가. 전업이냐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벌입니다. 남편이 취직을 늦게 해서 월급도 제가 50 정도 더 많고요. 물론 남편이 시댁 가서 상놈짓 할 때마다 들들 볶았습니다. 시댁 가기 전에 항상 주의하라고 언질도 하고요. 근데도 시댁만 가면 식탐이 자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평소에 둘만 있을 땐 제 먹을 거부터 챙겨주는 사람인데 시댁 가서 나오는 모습이 본성일까요? 집에서는 자기가 먼저 퇴근하면 밥 차려놓고 저 기다리는 가정적인 사람인데 시댁만 가면 딴 사람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는 이 사람의 본 모습처럼 느껴져서 실망스럽다고 했고 여러 번 싸운 후에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망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고요. 아기는 안 낳을 거예요. 저런 모습 보고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고 애 키우는 동안 남편 홀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1년에 2번만 시댁 가는 걸로 협의 본 거예요. 물론 가기 전에 계속 주의는 줘야겠지만요. 시댁에서도 불합리한 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좋겠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분위기 쌓여지고 미움받는 게 걱정되기도 했는데 어차피 사랑받는 며느리도 아니니 이제 이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더욱더 바로바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그 전에 남편부터 잡고 교육시킬 거고요. 감사합니다. 댓글. 시집이 문제가 아니라 님 남편이 문제입니다. 님 남편을 정신교육하세요. 너 그따위로 행동하면 너희 집 안 가고 너랑 못 산다고. 우리 남편 시집에 가면 뭐든 나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수 틀리면 다 뒤집어 엎고 남편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 여자인 걸 알아서.
그 대신 나도 우리 집 가면 모든 남편이 우선이고요. 만만하게 보이지 마시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